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은 ETF 통해서 시장 동향과 투자 아이디어 짚어보는 윤재용의 ETFN으로 준비했습니다. 윤재용 산임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안에서 이야기 나눌지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관세 전쟁 우려와 함께 온 경기 침체 우려 이 주제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키워드에서도 봤습니다만 관세 전쟁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이렇게 우려가 겹쳐 있는 상황이니만큼 시장 분위기가 실제 조금 불안정해요. 관세라는 게 사실 트럼프 2기 이제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좀 읽고 들어갈까요? 네, 우선 취임 초반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기대감 덕분에 이제 시장이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2017년도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다만 2기 들어서는 정말 압축적으로 이 관세 관련 내용들이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1기와는 좀 확연하게 다르게 지금 이제 시장 꺾이는 분위기. 파란 선이 1기, 빨간색 선이 2기인 거죠. 그렇죠. 지금 1기 이제 파란 선 나타나 있는 1기에 대비해서는 지금 확연하게 지금 확 벌어지는 모습 지금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이제 빨간색 선으로 이제 주요 이슈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이제 1월 말에 이제 1월 27일 날 그 딥시크 발 충격 이후로 시장 정체를 보이다가 어떤 이제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되고 뭐 발언이라든가 혹은 뭐 경기 침체 용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면서 좀 시장 본격적으로 좀 꺾이는 모습. 특히나 이제 최근에도 이제 시장 한번 꺾이고 나서 이제 고점대 한 10% 빠지고 나서 이제 트럼프가 뭐 관세에 대해서 뭐 발언 안 하고 뭐 FOMC 나오고 나면서 시장이 좀 올라간 듯하더니 또 이제 자동차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나오면서 또 시장이 다시금 좀 꺾이는 모습. 그래서 뭐 주요 이슈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사실 주 초반만 하더라도 분위기 좀 나쁘지 않았어요. 맞아요. 예, 어떤 뭐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기대감들 이제 겹치면서 좀 기분 좋게 좀 시작을 했다가 자동차 관세 부분들 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좀 다시금 꺾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주중에 이제 흐름을 좀 막대기 차트로 좀 구성을 해봤어요. 한 주간의 흐름인 거예요? 예, 한 주간의 흐름인데 전체는 다 아니고 이제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분위기 좋았던 이제 화요일까지 다음에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던 수, 목 다음에 이제 시장 확 꺾였던 이제 금요일까지 나눠서 좀 해봤는데 지금 뭐 S&P 500도 그렇고 지금 B3 이제 바닥에 이제 수익률 가장 안 좋았던 세 개 섹터들 다 보시더라도 초반에는 이제 어떤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확 올랐다가 또 확 꺾이는 모습 관찰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서 특히나 굉장히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행정 조치들이 압축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피로감이 더해지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뭐 행정 조치 관해 좀 간략하게 조금 이제 업데이트를 좀 드려보려고 얼마나 하는데 압축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지. 굉장히 압축적일 텐데 지금 차트로 좀 보시면 아마 좀 체감이 더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몇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선 차트들은 다 이제 각 행정부별로 클린턴 1990년 이후로 해가지고 임기별로 해서 쭉 누적된 그 행정 조치들을 좀 행정 명령들을 좀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완성된 선들 중에서도 까만색 선이 가장 높죠. 지금 높은데 이게 트럼프 1기고요. 지금 빨간색 선 나타나 있는 게 트럼프 2기. 제일 짧은 선. 지금 임기가 지금 10%가 안 왔어요. 10%가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각도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좀 꺾일 기세는 안 보이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압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관련해서 이제 상호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테고 앞서서 지난주에는 말씀하셨듯이 시장 하락의 요인이 됐던 자동차 관세 관련한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그걸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지난주에 자동차 관련 관세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 확 꺾였습니다. 아마 가장 큰 원인은 그건 것 같아요. 이런 관세에 대해서 특정 품목에 대해서 때렸다라는 팩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세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25% 뭐 약간 뭐 완화돼서 뭐 5% 10% 이런 부분들에 기대를 하다가 25%를 딱 던졌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굉장히 좀 위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대상 품목은 일단 완성차,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들에 대해서 미국 외에서 생산된 거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무조건 25%는 아니에요. 전체 체감적으로 25%는 아니고 미국 외에서 생산된 거에서 25%다. 예를 들어서 완성차가 해외에서 들어온 완성차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한 50% 정도만 미국산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25% 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차 가격에서 무조건 25%가 붙는 게 아니라 방금 이제 50%에 대해서 25%가 붙는 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12.5%그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전면적인 건 아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단서 조항이 있어요. 단서 조항 내에서 어떤 품목이라든가 이런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뭐 미국 내에도 굉장히 많은 자동차 부품 업체도 있을 거고 무슨 협회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주체들이 생각하기에 요게 국가 보안에 좀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요것도 지정해 주세요라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도 요거를 받아준다는 검토를 거예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60일 내에 검토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승인이 되면은 즉시 또 관세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이제 관세가 부과가 됐어요. 완성차는 이제 4월 3일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제 부품에 대해서는 이제 품목 단계적으로 정해갈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더해서 또 추가적으로 관세 여지를 남겼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율 측면에서라든가 혹은 그 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 우려감을 좀 더 키웠다라고 좀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리고 일단 표면적으로 드러났던 헤드라인 숫자 자체가 굉장히 조금 높았다라는 부분, 굉장히 강한 어조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으나 일관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모두 다 이제 관세와 관련한 우려를 시장이 반영하게 된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엔 사실 미국장만 좋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간 뭐 상대적으로 좀 버티던 유럽, 중국장도 사실 좀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이제 이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차라리 매를 맞아도 그냥 이거 맞고 끝이다라고 하게 되면 알면 되는데. 네, 세게 맞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라는 맞아요.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굉장히 좀 두려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주 좀 전반적인 동향을 좀 짚어보면 미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한 흐름 보였던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요거는 이제 MSCI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 MSCI 지수 기반의 이제 국가별 ETF 추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중국이라든가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온 유럽이라든가 좀 전반적으로 주춤한 모습 보였다라는 거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했으니까 미국 내 섹터별 흐름에 대해서도 볼 텐데, 시장 뭐 전체적으로 우려 요인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봤을 때는 좀 빠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또 섹터로 보면 다 빠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S&P 500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큰 폭의 조정, 뭐 공항급의 조정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고 사실 이런 뭐 대형 기술주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많이 빠졌다 보니까 뭐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좀 올랐던 섹터들 이런 것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초 대비로 해서 이제 주요 상승률 상위, 하락률 상위 이제 섹터 산업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우선 이제 연초 대비로 보면 이제 S&P 500 한 4.9% 내외 정도, 그다음에 지금 상승 보인 것들 좀 살펴보게 되면 에너지 섹터, 그다음에 최근에 좀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는 게 이 보험이에요. 그러네요. 보험료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 좀 반영하면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항공방위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 이제 특히나 국방비 삭감이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2025년도 예산을 살펴보게 되면 오히려 증액 이런 이슈들, 다음에 대표적인 뭐 방어 섹터,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은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좀 약세 보인 것들이 뭐 리테일이라든가 반도체, 뭐 경기 소비는 사실 테슬라 그렇죠. 주도죠. 다음에 뭐 정보기술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이런 쪽들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뭐 어떤 것들이 연초 대비해서 올랐고 내렸는지 섹터별로 봤는데,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상승했던 것 가운데 방어적인 성격의 헬스케어 업종이 있었어요. 헬스케어 업종이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 방어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외에도 방어적인 성격의 또 선방했던 쪽들이 있었죠. 그 팩터로 좀 분류를 해볼까요? 네, 아마 지금 이런 관세라든가 이런 시장 변동성 확대가 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 혹은 내가 기존에 뭐 정보기술이라든가 뭐 대형 기술주 위주로 좀 포트를 짰다라고 하게 되면 좀 방어적인 것도 좀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섞어가자라는. 그리고 그렇죠. 좀 미국 위주로 했다면 미국 외에 대해서 좀 관심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계속해서 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과거에 이제 좀 시장 하락했던 구간에서 좀 어떤 것들이 좀 방어력이 있었나 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자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현물, 그다음에 뭐 미국 국채라든가 필수 소비재 섹터, 헬스케어 섹터, 다음에 팩터에서는 뭐 저변동, 그리고 뭐 최소 변동. 저변동은 이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 왔다 갔다 움직임이 적은 애들을 묶은 ETF예요. 그래서 해당 ETF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막대기 차트가 의미하는 건 이 절대 수익이 다 올랐다. 이제 여기 이제 98년, 2007년, 2018년 이런 것들 이제 시장 터졌던 구간들이거든요. 해당 구간에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올랐다라는 게 아니라 이 S&P 1500, 이 거의 이제 한국으로 치면 이제 코스피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해당 지수 대비 얼마나 선방을 했냐로 이제 선방을 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괄호 안의 숫자는 이제 해당 기간이 S&P 1500이 얼마나 많이 빠졌냐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뭐 금이 지금 공통적으로 좀 성과 양호한 모습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뭐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해당 어떤 섹터라든가 뭐 팩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꾸준하게 좀 상대적으로 좀 방어력을 보였다라는 거, 혹시나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역시나 이제 연계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일 싶어서. 오른쪽이 네. 이제 2025년이에요. 그렇죠. 2025년에도 보면 금이 제일 네, 금 많이 상대 올랐죠. 성과가 좋은 네. 상황이에요. 금 얘기 조금 더 해볼까요? 네, 금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뭐 안전자산으로 꼽히고 있죠. 특히나 이제 어떤 뭐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이슈가 나오면서 특히나 뭐 지정학적 우려 이런 네. 것들까지 겹치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 좀 보이고 있고 반대로 지금 원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흐름이 좀 네. 좋지 않은 특히나 뭐 경기 침체 이슈가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이 차트는 조금 이제 한번 걸러서 보셔야 되긴 해요. 네네네. 왜냐하면 원유 선물 ETF 같은 경우는 이 선물로 이제 운용이 되다 보니까 롤오버 비용이 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이 그림이 이 원유의 절대적인 성과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 요거다 보니까 좀 정리를 같이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첫 번째는 이 선물이다 보니까 좀 약간 실질적인 어떤 원유의 어떤 성과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왜곡이 있을 수 있다. 왜곡이 있을 수 네네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는 스프레드 벌어지고 있는 음. 것에서 경기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좀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원유 가격 그리고 금 가격의 추이를 만들고 있다라는 건데 달러도 사실은 뭐 같은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예요. 네, 지금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좀 빠지는 모습 좀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국내에서는 지금 체감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은 이제 반대로 가고 그러니까 있다는 거. 말이에요. 지금 네. 이제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는 게 이 달러 인덱스, 주요국의 어떤 달러 화폐 가치 대비해서 이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인데 지금 밑으로 지금 확 빠져 있고, 다만 국내 이 원화의 체력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 원화 약세가 너무 좀 그렇죠. 지금 심화되는- 24년 네. 4월이니까 지금 최근 1년 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독 최근 들어서 이 괴리가 굉장히 벌어지고 그러네요. 있다는 거. 그래서 원인을 좀 짚어보게 되면 어떤 뭐 정치 불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는 이거 좀 정상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네, 이런 것도 네.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주간 자료에 그 환해증 ETF를 좀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이야기 했으니까 한국장에서 사실 연초부터 이제 좀 주목해서 많이 봤던 게 뭐 방산, 조선 이런 쪽인데요. 이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유니버스 내에서 이제 한국 국내 지수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는 게 한국 방산 네. 그리고 한국 조선 요 두 가지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좀 감안해서 지금 이제 고점 대비 한 15% 정도 선을 이제 넘어서게 돼, 15%를 초과하게 되면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현출하는 걸로 좀 중점을 변화를 두고 준다? 조금 대응을 네.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제 한국 방산이 이제 살짝 넘었긴 했는데 이제 완전 초과한 부분은 아니어서 네. 일단 좀 유지는 했고, 다만 이런 부분들 이제 단기 물론 한국 방산이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슈가 좀 계속 나오긴 해요. 네,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단기 급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하고 접근하자라는 거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관세 이슈도 있고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좀 빠져있는 폭이 있습니다 해서 이제 유니버스 내에서는 좀 조정이 가능하다는 부분, 다만 이슈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보자라는 부분 함께 이야기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뭐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흐름인 건 일단 뭐 주지의 사실이고, 그럼 그 안에서 저희 투자 아이디어 ETF 쪽에서 어떤 거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예전에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ETF이긴 한데 그 현금흐름 우수 ETF를 약간 좀 방어적 성격으로 좀 소개를 네.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금흐름 우수라는 컨셉을 좀 간략하게 좀 네.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 일단 말 그대로 현금흐름이 우수한 종목들을 묶은 ETF입니다. 네. 그러면 현금흐름이 우수하다는 게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는 이 기업의 좀 최종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기업이 돈을 벌어서 이제 세금 내고 이제 뗄거다 인건비 떼고. 다 떼고 네. 최종적으로 남은 게 이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당 이 현금을 계속 이제 꾸준하게 잘 창출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미국 S&P 500 토탈 리턴 지수,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현금 흐름 우수 지수가 상대적으로 이제 얼마나 잘했냐를 나타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대기로 나타내는 부분이 S&P 500 대비해서 좀 얼마나 잘했냐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차트 좀 이제 크게 이제 보시게 되면 그 현금 흐름 우수 ETF가 S&P 500 대비해서 좀 유독 성과가 좀 잘 나왔던 구간들이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좀 살펴보시게 되면 공통적인 게 시장이 굉장히 그러네요. 하락했던 하락폭이 구간들이- 컸던 구간들. 하락폭이 좀 네, 컸던 네.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금 흐름이 우수하다라는 거, 네. 다시 말해서 내가 통장에 개인으로 치면 통장에 돈이 굉장히 많은 그렇죠. 기업인 거죠. 네.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뭐 경쟁사를 인수를 한다라든가 혹은 뭐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든가 뭐 배당을 늘린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방어력을 네. 갖출 수 있는 팩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좀 높다. 물론 작년에는 이제 뭐 시장 좀 올라가는 구간이었고 약간 금리 올라가는 구간에서 좀 예외적으로 좀 상대 성과가 좀 네, 부진했던 네, 네. 한 해였긴 합니다만 올해 이제 시장 변동성 높아지는 구간에서 상대 성과 일정 부분 좀 날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고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어려운 시기를 버틸 만한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려운 구간에서 내가 대응할 수 있을 만한 옵션들이 굉장히 또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해서 시장의 아래로의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좀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을 만한 현금 흐름 우수 ETF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 오늘 들어봤습니다. ETFN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윤재용 선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데일리 라이브 2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